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네 번째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내용 이어서 제가 독도해왔던 세 가지 꿈길 중에서 노래, 클래식 기타, 그리고 그 음악에 관계된 그 꿈길들을 쫓아가는 내용들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꿈은 어디에? 대학가요제에 나가려면 곡을 받아야 했다. 내가 만든 곡을 가지고 나가기에는 얼토당토 않게 큰 무대다. 씨알도 안 먹히지 싶었다. 일단은 옥슨 82가 공연을 하는 건국대학교로 갔다. 친구들과 같이 간 걸로 기억된다. 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왔고 TV로만 보던 대학가요제 출신 학교 스타들의 공연을 직접 보면서 여러모로 느껴보고 싶어서도 갔다.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것이 시작이 되긴 했다. 그 다음으로 내가 입수한 소식은 제7회 MBC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서강대 노래패 에밀레의 공연 소식이었다. 그때도 친구들과 같이 가서 구경을 했는데 그때 리더 K씨를 만났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공연에 대한 기억도 에밀레 멤버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기억 정도고 직접 보는 공연이 신기했던 기억만 난다. 역시나 신통치 않은 기억력이다. 그 다음 장면에 대한 기억은 제법 선명하다. 아마도 내 인생사에서 밋밋함의 영역을 벗어난 한 장면이어서 그럴 거다. 나 혼자 기타를 둘러매고 간 걸로 기억되니 친구들과 함께 몰려간 공연 날은 아니었을 거다. 서강대로 가서 에밀레 서클룸을 찾았고 리더인 K씨를 찾았더니 어딘가에서 그분이 서클룸으로 왔다. 지금은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당시에는 서클이란 표현이 공공연히 쓰였었다. 나는 그분이 만들고 직접 부른 제7회 대학가요제 대상곡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라는 노래가 참 좋았다. 그 노래를 이끌고 가는 리더 K씨의 울림이 좋은 중저음 목소리에도 끌렸다. 그리고 공연을 통해서 그분이 직접 만든 노래들이 아주 많다는 것도 알았다. 나는 그날 그분한테 내 상황을 설명하고 나한테 맞을 만한 곡을 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러 찾아간 거였다. TV에서 멀리서만 봤던 K씨는 직접 보니 얼굴이 약간 타 있었고 여드름도 조금 나 있었다. 당대 최고의 화제인 TV 프로에서 직접 만든 노래를 멋지게 부르기까지 해 대상까지나 받은 대단한 실력자를 직접 만나보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 신기했다. 내 얘기를 들은 그분은 나한테 노래를 하나 불러보라고 했던 것 같다. 기타를 둘러매고 갔으니 당연히 신통치도 않은 실력으로 반주를 하며 준비해간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아무리 준비성이 부족한 나라고 해도 설마 그런 상황이면 뭐라도 하나 준비해 가는 게 최소한의 상식이라 짐작해 볼 뿐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 장면은 기억이 뚜렷하다. 내 목소리에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노사연의 돌고 돌아가는 길을 불러보라고 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아니었지만 나는 노사연 씨가 제2회 대학가요제에서 돌고 돌아가는 길로 금상을 수상한 후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하며 부른 노래들을 대부분 다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소프라노 음색보다는 엘토 음색을 좋아하고 성가대에서도 내 파트인 엘토 파트가 좋다. 너무 드러나지 않고 소프라노를 받쳐주면서도 자기만의 멋스른 음역대를 지켜가며 전체 화음을 잘 살려내는 역할로서의 엘토도 참 좋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에서의 내 자리와 역할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가수 노사연의 노래들은 음역대가 나랑 잘 맞아서 어쩌다 노래방에 가면 익숙한 레퍼토리들로 자주 부르게 된다. 이 마음 다시 여기에, 님 그림자, 우리에겐 같은 노래들을 참 많이 불렀고 젊었을 때는 음역대가 편안했었다. 당시엔 잘 부른다는 얘기도 꽤 들었었는데 요즘은 음역대부터가 좀 버겁다. 돌고 돌아가는 길은 듣기는 참 좋아했는데 제대로 불러볼 생각은 아예 해보지 않은 노래였다. 나는 빠른 템포의 노래들은 나랑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소화하기 버거운 건 사실이다. 그때 그 노래를 불렀는지 잘 못 부르겠다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결론이 중요했다.
내 음색이 독특해서 어필이 될 목소리라고 했고 나한테 맞는 노래를 직접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그때 또 들은 얘기는 대학가요제가 7회를 넘긴 때여서 초기 때의 순수함이 좀 바래서 약간의 상업성도 가미된 곡이어야 할 거라고 했고 그런 시류까지 생각해 곡을 써주겠다고 했다. 대상을 받은 이후에 여기저기 매체들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졌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점도 대단해 보였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에서 멀찍이 물러나 있는 여유가 별세계 같아 보였을 것이다. 그 얘기들을 듣고 와서 나는 며칠을 붕 떠 있었다. 발이 땅에 닿고는 있었지만 왠지 현실 세계에서 붕 떠 있는 느낌으로 멍해 있었던 그 상태에 대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수업 때 대충 빼먹었고 주로 도서관에서 책도 읽다 말다 하며 그 상태 속에 있었던 것 같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앞 대학가요제 대상 수상자가 나를 위해서 내 음역대에 맞는 그것도 그때 당시에 시류까지 헤아려 거기에 맞는 곡을 직접 써주겠다고 한 거다. 직접 곡을 써줬으니 지도도 해줄 건 당연한 일로 생각되었고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나는 생각으로는 이미 본선 무대에 올라가 있었고 그 이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밀려들지 모른다고 성마른 김칫국을 있는 대로 마셔대고 있었다. 딱 며칠간의 일장 춘몽이었다. 전화 한 통화로 내 모든 꿈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고 나는 그 또한 현실감이 들지 않았다. 어떻게 갑자기 그 모든 찬란하던 것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질 수가 있을까? 사정이 그렇게 된 연유에 대해 전화로 들으며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했다.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적인 관계 속에서의 상황이었다. 그 전화를 받은 후 나한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내 입에서 노래의 노자도 꺼내기 싫다는 거였다. 그냥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온몸에서 맥이 쫙 빠졌다. 물론 그분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내가 곡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다른 분을 소개해 주셨고 그쪽 분께 연락도 해주셨다. 하지만 나만을 위한 맞춤곡을 얻을 수 있었던 황금과도 같은 기회를 놓쳐버린 아쉬움과 좌절감은 컸다. 그렇다고 맥을 놓고 마냥 있을 수는 없었다. 졸업 후의 진로를 노래로 정한 이상 그 다음 상황으로 나아가야 했다. 소개받은 그분은 우리 집에서 아주 먼 화곡동 쪽 어느 성당에서 신부님이 되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분이었다. 그분 역시 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몇 회에서 수상하고 어떤 노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그분도 직접 만든 많은 노래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중 몇 곡을 감사하게 받아서 왔다. 두 사람은 곡의 느낌이나 노래하는 스타일이 많이 달랐다. 언뜻 느껴지기에는 트윈폴리오의 송창식, 윤형주 비슷했다. 처음 분은 음색이 굵고 남성미가 느껴지는데 반해 다른 분은 섬세하고 약간 가는 음색이었다. 가져온 곡들 중 기억나는 두 곡은 노을은 가고 사랑만 남아 내 가슴 아프게 하네로 시작되는 노래이고 또 한 곡은 바다는 온몸으로 시를 읊는 나의 선생님으로 시작되는 노래다. 두 곡 다 혼자서 연습을 같이 하다가 나중에 두 번째 노래로 결정해 정동 MBC 문화방송국에 악보를 갖다 낸 기억이 얼마 전같이 아련하다. 연습은 지금 생각해봐도 순 엉터리였다. 혼자서 빈 강의실에 기타 하나 둘러매고 녹음기 하나 들고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는 되고 말고 몇 번 불러보는 게 다였다. 엉성한 기타 실력으로 반주하면서 여러 번 불러보다 맨 나중에는 교수님이 쓰는 마이크에 대고 불러 녹음을 해서 들어보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빈 강의실에서 그런 짓을 몰래 해도 괜찮았나 보다. 어느 때는 우리 학교까지 가기 귀찮으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남의 학교에 가서 똑같은 짓을 했다. 그래도 괜찮았나 보다. 지금도 그런 짓을 해도 되는지 언제 한번 가서 해보고 싶기도 하다.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건 집안 식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밝힌 비밀이었다. 혼자서 노래 몇 번씩 불러보는 연습을 하고서 나는 친구들을 이끌고 정동 MBC 문화방송국으로 예선을 치르러 갔다. 엄청 큰 홀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청춘들이 꽉 들어차 있었다. 예선 방법은 미리 낸 악보로 누군가 피아노 반주를 해준 것 같고
한 사람씩 무대에 올라 한 소절 정도 부르면 누군가 박수를 쳐서 노래를 멈추게 했고, 그러면 허무하기 짝이 없게도 그깟 한 소절만 부르고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다. 그럴 거면 끝까지 다 부르며 연습하지 말고 앞쪽 한 소절만 죽어라 연습할 걸 싶은 마음이 절로 들었다. 물론 그룹 사운드 팀들은 자기들 반주로 노래를 불렀던 것 같고, 그 중에는 듣기에 별로 같은데 더 오래 부르게 두는 경우도 있었다. 어디까지나 딱 한 소절 부르고 쫓겨내려온 억하심정에서 나온 생각일 수는 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은 또 낙방이었다. 내 보기에 그런 식의 예선은 달걀로 바위치기 같아 보였다. 수백 명은 돼 보이던 청춘들이 다 예선 출전자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숱한 무리들 중 본선 무대에 서는 팀은 20팀도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한두 소절 듣고서 어떻게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노래 한 곡의 진행이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드라마틱할 수 있는데, 중간 부분, 뒷부분에서 클라이막스도 있을 수 있고 깜짝 놀랄 반전도 펼쳐질 수 있는데, 나로서는 통 짐작할 수 없는 평가 방식이었다. 나중에 내가 제출하고 부른 노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앞서의 K씨 얘기가 정확하다면 내가 제출한 노래는 어쩌면 악보 심사에서부터 밀려났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정신 차려 살펴보니 그 노래는 순수 그 자체인 노래였다. 내가 예선 무대란 곳에 올라 노래 한 소절이라도 불러봤던 그때는 초기 대학가요제가 아니었다.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바다는 온몸으로 시를 읊는 나의 선생님, 때로는 높게 때로는 낮게, 어느 날은 거칠게 어느 날은 부드럽게. 내가 알아듣지 못해도 멈추지 않고 시를 읊는 푸른 목소리의 선생님. 바다는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나의 선생님, 때로는 푸른빛 때로는 남빛, 어느 날은 검푸른 빛 어느 날은 회색빛. 가운데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한참 이어집니다. 그리고 후렴 부분, 썰물 때의 바닷가에서 내가 바치는 바닷빛 기도는 혼자서 가만히 당신을 부르는 것, 바람 속에 조용히 웃어보는 것, 바다를 떠나서도 바다처럼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 약속하는 것. 가운데 부분은 아무리 이으려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건너뛴 세월이 너무 길었다. 어찌어찌 생각나는 부분만 불러서 녹음해 보냈더니 남편이 악보로 옮겨주어 미완성 곡으로 되살아난 나의 대학가요제 출전곡 바다. 사실은 제목도 생각나지 않는 내 푸르던 청춘의 상징 같은 노래. 무모하고 순수하게 용감했던 내 청춘의 한 페이지를 불러내는 노래. 그리고 한때 내 꿈의 전부였던 노래로 사는 삶, 꿈을 품었고 내달렸고 부딪힘의 파편들이 생생했던, 서툴고 치기 가득했던 청춘의 흔적들은 그 자체로 오롯이 아름답고 굿이다. 낙방이면 어떠랴. 그 일로 나는 평생 남편으로부터 대학가요제 출신이란 찬사를 받으며 산다. 남 다 하는 그깟 공부보다 10배 차별화된 추억이라나 뭐라나 하며 자랑스러워까지 하니 그저 콩깍지 낀 사람들끼리 만나 저 잘난 맛에 사는 세상인 건 100번 맞는 소리 같다. 그나저나 그 찬란했던 내 한때의 꿈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흘러 흘러 세월 가듯 내 푸름도 한때인걸 돌더라도 가야겠네. 내 꿈 찾아 가야겠네. 이 노래는 그 에밀레의 리더였던 김강엽 씨가 저한테 한번 불러보라고 했던 노사연님의 돌고 돌아가는 길에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참 멋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 문장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꿈길을 쫓아간 한 꼭지를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네버엔딩 딴따라라. 제가 제 그 저자 프로필에서 자칭 민간인 사입이 딴따라라는 제 정체성에 대한 그 프로필을 있는 용기 없는 용기 다해서 다 긁어 모아서 써 넣었다고 했는데요. 그런 표현이랑 아주 잘 가닿는 그런 꼭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처 집안의 독재자시기만 했던 건 아니다. 딸로는 셋째 딸이다. 끝에서 두 번째인 나를 많이 이뻐하셨다. 내 기억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아버지한테 어리광도 부리고 반말로 버릇없이 굴며 자란 것 같다. 밥 먹다 엄마가 나한테 물 심부름을 시켜서 떠다 드리고 일어난 김에 밥을 그만 먹으면 애 밥도 못 먹게 심부름 시킨다고 여러 번 혼내셨던 기억이 난다. 내 고향 좁은 세계에서는 그런대로 공부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글짓기도 곧잘했던 나는 엄마랑 아버지 중에서 누구를 더 닮았을까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다. 근데 잘 가늠할 수는 없었다. 나는 여러 잡기들에 다 좀 끼를 보였는데 엄마나 아버지나 내가 조금씩 잘했던 것들을 내가 볼 수 있게 내 앞에서 해보인 적이 없었으니 그렇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실 때는 소죽을 끓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시며 하시며 콧노래를 흥얼거리시곤 했다. 제대로 된 노래를 부르시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우리 엄마가 노래를 부르시는 건 몇 번 들어본 적 있다. 동네 무슨 잔치 때나 엄마 아버지 회갑잔치 같은 때에 들은 것 같다. 그치만 난 닐리리 닐리리야 어쩌고 하는 노래들이라 내가 주로 좋아하고 잘 부르는 발라드 종류의 노래라든가 그도 아니면 제대로 된 트로트라도 돼야 들어본 바대로 짐작이 될 텐데 엄마가 부른 노래들로는 가늠이 안 됐다. 달리기도 문학적인 감성도 다 누구의 유전자인지 아무 단서도 안 남기시고 두 분 다 떠나셨다. 그때는 내가 이렇게 다 나이 들어서 이런 걸 궁금해하며 글을 쓸 줄은 몰랐다. 참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 오락 시간이면 나는 자주 불려나가 노래를 불렀던 것 같다. 내가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로 알려지게 되어 그렇게 불려나가 노래를 부르게 됐는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자주 부른 듯한 노래는 생각난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메기같이 앉아서 놀던 곳 물레방아 소리 들린다. 메기 아하 희미한 옛 생각으로 시작되는 메기의 추억이라는 노래다. 또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 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보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그 집 앞이라는 노래도 내 레퍼토리였다. 다시 불러봐도 꽤 서정성 있고 분위기 있는 노래들이다. 그 취향은 지금까지 이어서 나는 발라드 아닌 노래들은 거의 불러본 적이 없다. 팝송 몇 개만 더하면 끝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처음으로 내가 만든 노래도 지금껏 생각난다. 노래를 만들어 볼 생각은 언제 왜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어린애답게 아주 단순 명쾌한 곡이다.
노란 노란 색지 위에 그려 봅니다. 여기는 어디요? 여기는 서울입니다. 로 끝나는 노래인데 색깔이랑 지명만 바꿔서 혼자 5절 6절까지 신나게 불러대던 생각이 난다. 중학교로 진학하여 훨씬 더 넓어진 세계에서도 나는 어찌어찌 또 그 명맥을 이어갔다. 오랜 세월이 흘러 30몇 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내가 노래를 잘했던 걸 당연하다는 듯 기억해 주었다. 오락 시간에 대한 기억은 없고 소풍 가서 노래를 불렀던 기억은 난다. 어느 해인가 중학교 때였는데 어쩌다 팔을 다쳤는지 붕대로 감싼 한쪽 팔을 줄로 목에다 동여맨 몰골을 하고서 나는 많은 친구들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입에 대고 노래를 부른 것 같다. 그때 내가 불렀던 노래는 제1회 대학가요제 수상곡이었던 서울대 샌드페어즈의 나 어떻게였다. 나 어떻게 너 갑자기 떠나가면 나 어떻게 너를 잃고 살아갈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이어지는 이 단순한 리듬과 가사의 노래는 내가 좋아하는 산울림의 김창완 씨 동생 김창훈 씨가 만든 노래다. 소풍 가서 내가 이 노래를 부른 이후 우리 학교에서도 이 노래가 유행했던 걸로 나는 기억된다. 아님 말고다. 하하. 그 이후의 노래와 얽힌 내 기억은 대학 2학년 때 대학가요제에서 불렀던 첫 창작곡으로 이어진다. 엄마를 도와 아궁이에 불 떼면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학교 갔다 집에 오는 길에 논두렁 밭두렁을 걸어가면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이어진 것 같기도 하다. 한꺼번에 완성할 수는 없으니 이어서 만든 게 맞을 것이다. 하늘 내음 땅 내음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더욱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좋겠소 그런 사람이면 하하 웃겠소 로 끝나는 노래도 있었다. 노처녀가 자기를 좀 불러주고 같이 하늘로 날아오르자며 백마탄 왕자님은 싫고 하늘 내음 땅 내음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족하겠다는 내용의 가사인데 갈래물이 풋풋한 여고생이 저런 노래는 왜 만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봐도 모르겠다. 지금도 그렇지만 노래를 만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저런 노래가 멜로디를 달고 그냥 내 입에서 흘러나왔을 거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냥 그게 나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 딴따라끼에 대한 기억은 앞서 풀어놓은 대로 대학가요제와 학교가요제로 이어진다. 그리고는 갑자기 40몇 년으로 뛴다. 아니다. 그 중간에 낀 기억이 하나 또 있다. 나는 대학가요제에서 달걀로 바위치기 같았던 낙방의 경험 이후 한동안은 노래의 노자도 꺼내기 싫었었다. 그전에도 그 경험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라고 두었다. 그 아쉬움들을 교회에서 달랠 기회들이 많았던 걸 잊고 건너뛸 뻔했다. 교회에서도 나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으로 알려진 걸 보면 내가 노래를 조금 잘하긴 했나 보다. 사실 이 표현은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 표현이고 그러고 나서도 나는 은연중 내가 노래를 조문 부를 줄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니 애까지 달고서 급기야는 방송국 문까지 두드렸으니 말이다. 사실 대학가요제를 두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하고 나와본 게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 같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고 나간 거였을 거다. 큰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였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KBS ETV에서 방송되던 도전 주부가요 열창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였다. 나는 그때도 연습이래 봐야 혼자 집에서 노래 몇 번 불러보고서 나갔다. 달리 꾀할 수 있는 뾰족한 방도가 내 주변 머리로서는 없었다. 1차 예선에서 무슨 노래를 불렀던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마 누사연 씨 노래 중 하나였지 않았을까 싶다. 어쨌거나 나는 애까지 달고서 예선을 치르러 치르러 가서 다행히도 1차 예선에서 붙는 영광을 누렸다. 그때도 잠시 며칠 발이 땅에서 붕 떠 있는 기분이었을 거다. 2차 예선에서는 또 떨어졌다. 그만하면 내 딴따라끼도 좀 못 말리는 수준인 듯하다. 그 다음이 쉰을 넘기면서로 이어지는 기억들이다.
남편이 남성 갱년기 증상을 심하게 겪으면서 다른 안 좋은 상황들도 겹쳐 있던 때였는데 예전 같지 않은 남편으로 인해 그때 나는 많이 슬펐었다. 나는 예전부터 많이 슬플 때면 그 슬픔을 견뎌내느라 시를 쓰곤 했다. 써야지 생각하고 쓰는 게 아니라 노래가 어느 날 제 맘대로 내 입에서 흘러나오듯이 시도 그렇게 쓰여졌다. 어느 날은 퇴근 후에 도서관에 가서 어렸을 때 읽었던 어린 왕자를 다시 읽고서 탄천으로 나와 걷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몇 줄 쓰다만 시가 노래로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가 살던 별 소행성 B612호는 아주 작은 별이라 그 앞에 B라고 기호 하나 든든히 붙였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막, 사하라 사막 그곳에서 나는 그 6살 어린 왕자 만났지요. 확실하진 않아요. 6살인지. 양을 그려줘. 양을 그려줘. 내 별에 두고 온 장미를 지켜줘야 해. 우린 서로 길들였거든. 코끼리를 삼킨 또 보아뱀 그림을 어린 왕자는 알아보았지. 그래서 우린 친구가 됐네. 아무도 없는 외로운 사막 그곳에서. 여기까지가 1절. 제목은 다 못 쓴 편지, 어린 왕자에게다. 그가 두고 온 소행성 B612호는 하루에도 42번이나 노을을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별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성 초록별 지구 떠나면서 어린 왕자는 양 한 마리 데려갔죠. 라고 쓰여진 그 편지는 아직도 그대로인데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에 나는 널 찾아 고개를 한껏 젖히고 내 별을 찾는단다. 어린 왕자야. 더 이상 노래가 이어지질 않아. 다시 내 책을 꺼내야겠어. 그치만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어쩌다 너는 그 별에서 혼자 살게 됐니? 언제부터였어? 엄마 아빠는? 외로울 땐 넌 뭘 하니? 아,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를 길들인 거구나. 사실은 여기 지구인들도 그래. 길들인 만큼 편하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말고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을 텐데 이어지질 않아. 나이 때문일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하지. 근데 정말 그럴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란 핑계일 뿐, 핑계일 뿐, 핑계일 뿐. 그래, 핑계지 뭐. 하지만 너도 내 나이 돼보렴. 그 나이에 그래도 되나? 라는 말이 내 안에서 먼저 들리지. 하지만 기다려줄
거지 아직도 못 다 쓴 꼭 붙이고 싶은 이 편지를 노래 중간중간 담긴 괄호 부분은 어린 왕자랑 얘기를 나누어야 한다. 혼자 중얼중얼대고 걸으며 어린 왕자랑 놀기에는 내 나이가 심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 왕자가 정말 주려는 메시지는 아직 담지 못해. 또 가사 한 군데 고쳐야 할 부분도 있어 아직도 미완성인 이 노래를 다 이을 때쯤엔 내 딴따라끼가 좀 수그러들까? 아니면 영원히 네버엔딩 딴따라라로 이어질까?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나는 답을 알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노래 음악으로 이어진 꿈길이라 중간중간 타령인지 랩인지 노래인지 모른 정체불명의 퓨전 노래들이 몇 곡 나왔습니다. 그냥 저만이 할 수 있는 노래고 저만이 만들 수 있는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이든지 간에 저한테는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다 불러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새 소리들 계속 들리시죠? 오늘도 저는 숲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선물 같은 하루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